자, 수소 관련주가 시간에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소 관련주를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수소 관련주 좀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소 관련주가 시간에 떴으니까 당연히 뭐 오늘 뛴다고 방송하겠지. 자, 모든 게 불법 리딩 방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시간에 급등한 정보를 딱 알려줘요. 그럼 당연히 뛰니까 꼭 일반 막 지금 막 주식 배우시는 분들은 야 진짜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종목 검색에서 간단하게 찾으시면 돼요. 자, 종목 검색에서 이렇게 찾아요. 종목 검색에서 다들 하실 줄 아시죠 이거? 주가 시세 찾아서 시간의 종목을 보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쫙 나와요. 평화홀딩스, 관진실업, 평화산업, JNK, 네오팩트. 자, 우리 네오팩트를 사놨어요.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렸고 평화홀딩스, 평화산업도 분명히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다 알려드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뛰기 전에 알아야지. 뛰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시간의 상승 종목을 봐도 많은 종목들이 이게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에 뛴 종목은 당연히 다음날 높게 뛰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서 하는 순간 그 자리가 제일 고점이 돼요. 이해하셨죠? 시간에 뛴 종목은 다음날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딱 쫓아가 샀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그날 최고점이고 내가 또 오늘 고점에 물렸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 얘기냐면 시간에 상한가를 갖거나 시간에 뛴 종목은 웬만하면 다음날 웬만큼 고수분들 아니고서는 쫓아가 사지 마요. 왜 뛰었냐? 이거예요. 자, 여기 오후 7시에 뛰었는데 수소 제조기술 2030년 완전 국산화 이게 시장 끝나고도 뛰었어요. 자, 수소 상용차 2030년 3만 대 보고 제가 이런 뉴스 기사 믿지 말라고 그랬죠. 알았어. 그러니까 수소 경제위기가 출발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저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제가 평화홀딩스 같은 친구들 잘 보라고 그랬죠. 자, 주식이 싸요. 이런 데 물려서 손해볼 일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손해볼 일도 없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평화홀딩스를 제가 사라고 할 때가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잘 사놓고 있으라고. 그러면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같죠? 그럼 내일 떼서 가겠죠? 어디까지, 어디서 뛰냐? 최소한 정고점 근처에서 뛸 확률이 높죠? 쫓아가 사지 마요. 자기 뭐 이제 친구는 쫓아가서 다 물려도 사실은 며칠만 참으면 돌아 나가는데 그래도 단기라든 단타라든 스윙을 하든 간에 최소한 수익권 내는 게 좋기 때문에 내일 뛰면 쫓아가서 하지 말고 기다리면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음봉에서 또 사시면 돼요. 내일 쫓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방송이라는 게 꼭 내일 뭐 급등한다거나 올라가는 종목을 찍는 것만이 주식 방송이 아니에요. 피해갈 종목은 피해가고 내동매매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주식 방송이에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내일 갭을 띄워놓고 그냥 확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몰라요.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철저하게 분할매수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저라면은 시간에 뛴 종목은 다음날 웬만하면 안 사요. 진짜 안 사거든요. 시간에 상한가인 걸 누가 몰라. 그럼 개인들이 우르르 붙거든요. 잘못해서 여기서 물렸다. 이렇게 돼요. 시초가가 제일 높고 시초가가 제일 높아요. 아마 이날도 8월 26일 날도 아마 시간에 상한가 가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시초가가 제일 높고 하루 종일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건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수소 관련주가 이렇게 좋다는데, 얘네들은 도저히 뛰어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뭘 사야 되지? 수소 관련주 꼭 사고 싶어. 지금부터 그런 종목을 볼 거예요. 자, 뉴인텍을 봅니다. 뉴인텍의 월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엄연히 낮아요. 수급개요선인 60개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목표가가 20개요선이에요. 주봉에서는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60주선까지 갈 수 있는 목표가를 잡고 일봉에서는 대량거래 터진 흔적은 없지만 앞전에 뛰었어요. 빵 때렸어요. 예전에 눌림목 심하게 줬죠. 다중바닥을 이렇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시간에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내일 같은 날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빵 떼서 때릴 수 있지만 이런 애들은 낮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 안 출발한 애들, 물론 대장주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애들 사라는 거예요.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에 뛰어서 상한가 간 종목이 내일 급히 뛰어 있으면 막 출발 가격이 변 걸리면서 10에서 1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심장 쿵쾅쿵쾅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사지 말고 날라가면 내비둬요, 그냥. 주식이 급하게 뛰거나 날라가면 내 거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6개월을 모을 수 있어. 그럼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승부를 본다거나 그냥 2, 3일 내 승부를 볼 거면 아예 건들지 마요. 살려면 차라리 얘를 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GMB 코리아예요. 일단 시간에 먼저 체크할게요. 역시 2% 뛰었습니다. 뭐 상한가 한 건 아니니까. 자, GMB 코리아는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을 때 여기서부터 보고 있어야 돼요. 5개월선 뚫어주는 순간 얼마를 가냐면 20개선까지 갈 건데 목표가가 20개선만 가도 20%예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5주선 위에 있죠, 지금.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봤을 때 5주선 위에 있죠. 내일 이 친구가 살짝 떼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떼서 60일선 위에서 살짝 간다거나 이런 매수. 그러면 이 친구가 오히려 또 뛸 수 있고,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못 가도 2241선이에요. 요렇게, 우린 주식을 할 때,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목표가에서 안 사는 이런 우를 안 범하게 돼요. 자, 이지를 봅니다. 이지는 거래량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아무래도 수급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보초병을 쓸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월봉의 이치가 굉장히 싸죠. 주식이 싼 거예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은 안 된 거예요. 자, 주봉에선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 주식이 뛰기 위한 조건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보초병 쓸 수는 있어요. 단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사놓으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수 있고 또 엉뚱하게 이런 애들이 빵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도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SP어셀이 이쪽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죠. 이쪽에서. 근데 목표가를 엄하게 찍었어요. 원래 20개선이 목표가예요. 찍었는데 내일이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뛸 건데 가격이 정확하게 25,60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지만이 매수예요. 훼손하게 되면 다시 밀리니까 사지 마요. 패스. 자, 범한피해설을 봅니다. 범한피해설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시간을 좀 볼게요. 2%대. SP해설 시간에 안 봤네요. 3%대. 순시민은 무릎에 앉혀놨더니 코를 고는데요? 야, 너 뭐냐? 자, 어쨌거나. 자, 범한피해설을 봅니다. 자, 범한피해설이 3%대 뛰긴 했는데 월봉에서 이치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이 5개월 선을 뚫어줘야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희망이 있어요. 자, 주봉을 볼게요. 20선 맞았죠, 지금. 그런데 추세는 전환과 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아주 쉬워요. 만약에 9시에서 10분 사이에 뛰면 사지 말고 그냥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5일선 근처를 찍고 나갈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요. 여기서. 그러면 순간 뛰면 이런 데 가요. 일단 내일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멤버님들은 제가 아침에 8시 15분에 들어올 거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수소 관련 잠깐 체크하시면 돼요. 자, 풍국 조정을 봅니다. 제가 풍국 조정을 멤버한테 알려드렸어요. 이건 풍국 조정은 우리 관심 종목에 있어요. 사실 저도 공부를 통해서 전부 다 공부를 통해서 뽑아놓는데 전부 다 있어요. 수소 관련주, 세종공업, 삼보모터스, 중장기로 봐도 괜찮고 이렇게 보시면 다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도 예전에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 종목에 있는 친구들이 어차피 뛰면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제가 분명히 잘 알려드릴 거예요. 풍국주정은 제가 분명히 우리 관종에 있었고 제가 이 근처에서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뛰었죠. 뛰었고 지금부터도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시간에 역시 뛰었어요. 수소 관련주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풍국조정이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빵 때렸죠. 내일도 만약에 60일선 근처까지 살짝 밀렸다가 매수. 월봉 해치가 높지 않아요. 해도 너무해요. 5개선만 뚫어주면 20개선을 가고 주봉에서도 6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소 관련 섹터는 두 가지의 그 좋은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알려드린 수소경제위원회고 두 번째는 네온시티 관련주로다가 수소가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소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성창오토텍을 봅니다. 월봉의 이치가 엄청나죠. 전기차 관련주기 돼요. 지금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순간 뛰면 60선을 가게 되고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눌러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반드시 보고 계셔야 돼요. 시간에서 2%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내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내일 수소 섹터가 아침에 출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침에 출렁할 거니까 출렁할 때 높은 데 쫓아가지 말고 수소 관련주 중에 아직 안 뛴 애들을 내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매수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시노펙스를 봅니다. 월봉 이치가 낮아요. 낮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위에 있죠. 이 친구가 내일 만약에 뛰지 않고 5일선 근처에 있으면 매수. 이해하셨죠? 내일 시간에 많이 안 올라갔으면 이런 친구들 매수해 주는 게 더 좋고 자, 글로벌 SM이 굉장히 핫하죠. 동전주의에다가 핫한데 일단 월봉에서 5개선 이 올려놨기 때문에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죠. 추세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자, 그러면 일봉에서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자, 0.12%밖에 안 올랐죠. 내일 같은 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그러면 깨면 손절이고 앞에 크게 뛴 이력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또 떼요. 대신에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평화홀딩스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꼭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평화산업은 그나마 상한가를 안 갔어요. 아, 상한가 갔구나. 얘도 갔구나. 사지 마요. 뛰면. 사지 마요. 그냥 잘못 사면 내일 물려요. 자, 우수의 매수도 엄연히 수소 관련주고 월봉에서 이치가 해도 넘어가죠. 여기가 코로나 때 이제 돌아나갈 때 됐어요.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안 뛰었으면 이 친구를 사야죠. 자, 일봉을 봅니다. 5일선 위에 있죠. 내일 이 친구가 안 뛰면 이 친구를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주는 게 좋아요.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막 10%, 15%에서 뛰기 시작하면 얘네들 사지 말고 아직 안 뛴 얘를 조용하게 사면 돼요. 단지 거래량이 없으니까 보초병은 쓸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주식은 굉장히 싸게 사는 경우 같아요. 자, 유니크 좀 볼게요. 유니크를 보게 되면 월봉 이치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수 MS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5억에서 맞았네요. 자, 주봉에서는 더 갈 자리가 있죠. 자, 일봉에서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그냥 5일선 근처 매수예요. 시간에 좀 볼까요? 6% 올랐어요. 얘 사지 마요. 내일 얘 사지 마요. 그냥 낮게 출발하고 시간에 올라갔다가 안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5일선 근처 오기 전까지 사지 마요. 빵 떴다가 5일선 꼬리 찍고 나가면 사요. 자, EM코리아를 봅니다. 이 친구는 재무는 좀 안 좋은데 제가 예전에 EM코리아를 이 공간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착 올라갔어요. 이 친구가. 하도 올라가도 우리 손도 못 댔는데 다시 왔어요. 재무는 안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내일 달 못 돌려놓게 되면 큰일 나요. 이 친구니까 짧게 보고 나와야 되고 엄연히 월봉 예치가 낮고 주봉에서 5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간단하죠. 또 몇 프로 올랐을까? 3%. 수소 관련주 내일 난리 났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해요. 내일 수소 관련주는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빵 떼어있을 때 절대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절대 사지 마요. 동해안 피스톤이 그래서 떴습니다. 자, 동해안 피스톤은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이에요. 주봉에서도 역시 위치가 낮죠. 일봉에서 보면 여기 오늘 이런 데가 매수 타임이고 사실 이 친구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알려드리자마자 20%가 떨어졌어. 근데 동해안 피스톤 제가 중장기로 보라고 그랬죠. 그냥 쭉 보셔도 돼요. 내일 아마 떼서 가겠죠. 시간이 5%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뛰면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실현 하실 분은 차익실현 하시고 그냥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쭉 떨어지면 더 사요. 이 친구는 배당도 주고 전기차 관련주이자 수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요런 친구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세종공업이에요. 자, 세종공업은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어요. 굉장히 싸죠. 주봉에서 5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일이 훨씬 크고 일봉에서 5선 근처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월봉 바닥권 4%가 올랐는데 제가 이 친구도 그냥 꾸준히 잘 모아라고 그랬죠.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이 친구는 7,000원도 가고 8,000원도 가고 10,000원도 가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잘 모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모터스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세종공업, 동양 피스톤이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겁내지 말고 잘 모아가시면 되고 오늘 5일선이 올라놨는데 이때도 제가 242돈 지켜준 선상에서 매수거든요. 여기는 뭐 너무너무 싼 거고 자, 그런데 월봉에서 첫 번째 목표가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거지만 5개월선 위에 있죠. 제가 저번 달에 영상 찍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 달에 5개월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지켜주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역시 안 깨고 있죠. 내일 이 친구도 뛸 확률이 엄청 크죠. 자, 이 친구만 유일하게 밀렸어요. 땡큐죠. 자,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5일선 떨어지면 바로 매수해요.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이 3번부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만약에 얘기를 못하면 멤버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3번부터선 봐달라고 아침에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해화학을 봅니다. 이 친구 수소 관련주 연결되어 있어요. 주식 굉장히 싸죠. 남해화학은 많으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료 관련주예요. 자, 주봉에서 추전을 해놨고 일봉에서 이 친구는 반도체 관련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일선 근처 살만해 내일 같은 날 사시면 돼요. 야, 수소 관련주에 시간에 떨어진 애들이 있네. 얘네들도 더 좋아요. 저는 떨어진 애들이 더 좋더라고요. 자, 대우부품을 봅니다. 대우부품은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또 내동매매 했다 하더라도 그냥 바닥권에서 사시라고 그랬죠. 월봉의 이치가 원체 싸고 이 친구가 현대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현대차하고 연결도 잘 돼 있고 월봉에서 추세는 깨져 있지만 최소한 주식은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좋고, 주봉에서 우선 돌려놨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아요.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빙글 돌아나오고 있죠. 당연히 매수고, 이런 친구가 만약에 내일 시간에, 4% 올랐네. 이거 시간에만 올랐으면 좋았는데. 자,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떴다 원봉 떨어져 매수. 이런 애들 쫓아가도 돼요, 솔직히. 주식 하도 싸가지고. 자, DK락은 월봉이 높을 것 같은데. 20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싼 애들도 많은데, 굳이 사지 마요. 꼭 하실 분들 하셔도 되고, 에코플라스틱도 사실은 괜찮은데, 요 공간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수소 관련주 하려면 에코플라스틱 피해가는 게 맞고, JN케이터가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JN케이터를 이때부터 좋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JN케이터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JNK 영업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저는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량 거래만 봤어요.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더라고요. 어디서? 바닥에서. 월봉 바닥에서 있는데 일봉에서 그냥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조건 관심 종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냥 날아갔죠, 이 친구. 이때부터. 그런데 더군다나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따가 A프로제를 보겠지만 여기서 뭐 투자자매매 동향 본다고 이런 거 수급 아니에요? 이런 거 수급 본다고 뭐 어느 날은 외국인이 사고 어느 외국인이 팔고 이 날은 왜 팔았는데 오늘 왜 올라갔지? 이거 수급 아니에요? 이따 A프로제를 보긴 할 거지만 A프로제를 잘 못 보겠네요. 자, A프로제를 보긴 하겠지만 A프로제는 똑같은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식이. 똑같이 JN케이터도 이때 옆으로 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지겨워했을 거예요. 5일선 깨면 손절인데 5개월선도 깨고 20일선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지겹죠, 이거.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A프로젠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주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일봉에서 이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그러냐면 JN케이터도 엄연히 주봉에서 5주선을 깬 적이 없어요. 제가 2주 정도는 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갖고 왔듯이 물론 A프로젠이 뛸지 안 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쬐끔쬐끔 가다가 빵 뜰 수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2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21선을 깨게 되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손절 라인이 21선인 거예요. 이런 원리는 쉬워요. 이런 원리는 그냥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이 대주주가 팔았느니 많이 임원이 팔았느니 많이 신경 쓰지 마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대량 거래를 믿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JNK가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근데 JNK는 상한가를 갔으니까 지금부터 손대면 안 되겠죠. 당연히 패스예요. NK 얘기 좀 해볼까요? NK도 마찬가지로 월봉 대바닥권에 있어요. 그죠? 자, 시간에 0.11%밖에 안 올랐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선 돌파해주고 있죠. 그런데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눌러주고 옆으로 가고 돌아가고 당연히 내일 매수죠. 그러면 다른 애들 붕붕 날아다닐 때 일단 NK는 안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내일 같은 경우 저 같으면 만약에 저라면 NK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제가 사는 종목이 제일 느려요. 항상 제가 사는 종목이 제일 느리지만 날아갈 때는 제대로 날아가요. 제가 팔면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파는 걸 세력들이 하나? 신기해 죽겠어요. 그죠, 멤버님들? 진짜 신기해. 자, 결론적으로 수소 관련주는 최소한 내일 아침에 한번 휘청을 할 거예요. 밑으로 휘청이 아니라 위로 한번 휘청할 건데 중요한 거는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거나 높게 떠 있는 종목을 절대 쫓아가 사지 말고 안 뛴 종목, 이 중에 안 뛴 종목이 있다면 바로 그 친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거 음봉을 떨어질 때 걔만 올라가요.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멤버님들은 제가 8시 15분에 따로 보시고서 이 종목은 지금 뛰니까 사지 말고 내동 매매하지 말고 다른 종목 안 뛰는 애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친구를 사시면 돼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자, 수소 관련된 내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동화화성도 오늘 그래 상한가를 갔어요. 아까 제트스키님이 너무 고마워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근데 동화화성 드셨대요, 그죠? 너무 축하드리고